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양영진입니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는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이고요. 저희 CTO를 맡고 계신 그 김탁권 교수님이 한 40년간 연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와 산업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설립한 기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혁신이죠. 그럼 혁신을 왜 하고 혁신은 무엇이고 그럼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 합리적인 사람들, 우리가 모범생들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혁신을 못합니다.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틀을 깨야 되거든요. 기존의 틀을 깨야 되는데, 그럼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원하는 원처나 내가 필요한 니즈를 잘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아까 시스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시스템적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자. 사일로적인 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사일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세 번째는 그럼 디지털 트윈이 도대체 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잘 공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서비스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온갖 지식을 학습을 해가지고 지식 서비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GS 서비스, 그 정보와 지식을 하면서 GS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결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문제 해결하고 혁신 가능해? 챗GPT가 답했어요. 챗GPT는 혁신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지식의 한계, 편향성과 인종차별의 가능성, 팩트체크와 오류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전문성과 판단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챗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과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와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챗GPT 가지고 혁신 가능할까요? 챗GPT가 답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IT 메가 트렌드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DX를 넘어 AX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AX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IITB도 발표 자리에 보면 구글의 그 딥마인드 AGI, 그 일반 인공지능이죠. 6개 단계를 이렇게 분류를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긴 여정에 여전히 초입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거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뭐 이런 투자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 이 기술 가지고 우리 뭘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하고 있죠.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될까요? 그럼 뭘 해요? 혁신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 혁신이 될까요? 혁신도 되고 있지만 반면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나 지식도 막 나한테 넘쳐나요. 우리가 SNS 많이 쓰잖아요. 나도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막 정보들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기 힘들다. 전문가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변화 예측한다 그러는데 나비 효과처럼 지구 반대편에 나비의 날개짓이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초북화 시대로 지금 변화가고 있다. 그 변동성이 심해지고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다. 이 실세계와 가상세계도 이제 구분이 안 되다니까 진짜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 한상 속에 빠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몇 가지를 했습니다. 목적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술은 수단인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혁명을 하려고 그래요. 혁신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잘 학습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 강의에서 예측을 하신다 그러는데 신뢰도 문제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화 얘기를 하는데 목적과 제약 조건 없이 최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과관계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으면 다 되겠습니까? 이 데이터는 왜 필요할까요? 결국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잘 공유하면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정보들의 어떤 그 패턴, 컨텍스트를 하면 이제 지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질문에 답을 잘 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이 될까요? 챗GPT의 답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로 판단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는데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밟으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현성과 본질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객체라든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본질이 있죠. 그러면 다양한 인풋이 들어가면 그 본질에 따라서 그 평션에 따라서 그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입력은 X로 표현하고 이제 본질은 F로 표현하고 출력은 Y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형상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현상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찰이 어렵고 데이터만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펑션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수학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Y는 fx죠. X가 입력이 되면 어떤 펑션을 해서 Y라는 출력이 나오고, 근데 모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어떤 입력이 되면 상태가 변하고 상태에 따라서 펑션이 달라지거든요.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면 그 출력이 이상하게 나오죠. 기분 좋으면 또 출력이 좋게 나오고. 그 세상은 어떤 시간이나 자연 법칙과 어떤 인간의 행동, 이들 간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공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텐데, 그럼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죠. 시스템은 어떤 하나의 어떤 컴포넌트 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모여가지고 그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만족시키는 구성 요소들의 조합이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가 됐죠. 그 따로 논다면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세계, 유니버스라든지 국가나 도시나 공장이나 선박이나 뭐 회사 이런 것도 다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든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의사결정하는 사람, 또 그거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이 3P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 모델로, 시스템 모델로 만들면 뭐 제품 모델, 사람 모델, 프로세서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시스템들은 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대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분석과 예측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뭐를 만들고 싶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어. 제품을 만들고 싶어. 설계 문제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런 출력을 내고 싶은데,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최적화죠. 인풋을 찾는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 이 세 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하실 때 내가 무슨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 공학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스템 공학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연구 대상 시스템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치면,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만 가지고 뭐 분석이 안 되니까 기계학습해서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결합적 추론을 해서 지식을 발견해서 이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 발견된 지식과 우리가 인류 역사상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발견된 지식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 이런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추상화해서 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엄청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 쪽에서 다루는 결합적 접근 방식이고요. 그 아까 펑션 얘기했을 때 펑션은 모르고 X, Y 데이터만 가지고 그 학습을 한다 그래서 블랙박스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우리가 지식을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화이트박스적 접근이라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아까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최적화해서 제어할 거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 분석 예측 최적화에 사용되는 입출력 데이터의 범위를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데이터 모델로 만든 데이터와 실제로 실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또 없는 거를 시나리오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 데이터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상 실험을 기반으로 이제 기존의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스템을 좀 분류해 보면 시간과 무관한 시스템이 있고 시간의 어떤 함수인 경우가 많죠. 근데 시간하고 무관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시간이 이 함수인 경우를 우리가 동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그 모델링 하면 이제 시스템 모델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 내부의 어떤 속성 변수들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속 시스템 모델이라 그러고요. 어떤 아까 3P 중에 사람이나 프로세스 문제들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연속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산사건 모델이라 합니다.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만들어야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나머지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과학이 현재 대세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두 개를 융합해서 하는데,
그 데이터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익스플레이너블 AI 뭐 기술을 개발해서 뭐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는데 그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결정한 정책들이나 의사결정들이 그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예측 최적화도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피플과 프로덕트와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변화되죠. 그 변화되면 예측이 잘못되죠. 그리고 시스템 과학적으로 푸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도메인 지식을 아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저 지식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지식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링하는 이론과 기법도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AI 쪽만 가지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히 문제는 이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모델의 신뢰도가 현실하고 진짜 같냐? 이 모델이 다르면 그 밸리데이션 안 되면 그 시뮬레이션은 하나만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각각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의 상호 보완적 융합을 통해서 그 모델링을 하는 그 바스 모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보면 원리적으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모델을 1차 만들고 가설적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서 잘 모르는 현실마다 다른 그 파라미터들을 찾아가지고 그 기계 학습을 하면 현실하고 똑같이 동작하는 사람 모델, 똑같이 동작하는 프로덕트 모델, 똑같이 동작하는 프로세스 모델, 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실제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예요. 이제 복제를 하는데 이 복제를 왜 하냐? 현실에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확보된 데이터와 가상실험에서 데이터들이 가상실험하면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문제 해결이죠. 분석, 예측, 최적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질문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고 저러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그 리빙, 살아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실체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체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실체계가 바뀌면 디지털 트윈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진화를 계속 하면서 현실 체계와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체계가 처음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이것들이 동기화돼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 이제 운영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많이 하죠. 디지털 전환을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어떤 전사적인 업무나 생산 기술, 제품을 가상화, 디지털로 가상화해서 가상 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가상 실험 기반의 업무 생산 효율 및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기존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만 가지고 불가능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컴포넌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그럼 추가가 되면 기존 운영 서비스보다 뭐 더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가 뭐냐? 기능적으로는
기존 시스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거나 기존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서비스가 더 좋아지거나 뭐 시간을 단축하거나 뭐 정확도를 높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 디지털 트윈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디지털 트윈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과 같이 이제 뭐 나오는 용어들이 기술들이 뭐 CPS다, 최적화다, AI다, 데이터 분석이다, VR, AR, MR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얘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사실 관계가 없고요. 이 디지털 트윈과 이 기술들의 연관관계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디지털 트윈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 가지고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 가지고 분석 예측, 진단, 가시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에다가 가상 체험 환경이나 장비를 붙이면 VR이고 그 우리가 분석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찾아주는 거 최적화죠. 그거를 가지고 현실을 직접 제어하게 되면 사이버 피지컬, 디지털 트윈 기반의 C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VR에다가 증강 정보를 붙이면 AR, 두 개를 믹스시키면 MR. 요즘 메타버스가 이쪽 분야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가 살려면 체험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가 돼야 이 메타버스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대상 실체계가 있으면 크게 세 개를 복제합니다. 실체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상,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기능, 행위죠. 아까 펑션이죠. 그 형상은 목적에 따라서 뭐 제품을 만들 것 같으면 CAD, 건물 시설이 될거나 건물 같으면 BIM, 우리 광역지형의 어떤 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GIS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기능 행위를 이제 모델링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일 쉽게 하는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 데이터 모델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시뮬레이션 모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두 개를 융합을 해서 바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교통 디지털 트윈인데 우리 내비게이션이죠.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잘 살았잖아요. 지도 보고. 그런데 이제 지도가 나오고 내 위치만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결국 최적 경로를 안내해주고 도착 시간을 예측을 정확히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려면 결국 시뮬레이션 모델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은 그 구축이 목적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수단 도구로 해가지고 실체계를 스마트화, 지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을 미국 과학재단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기능을 자동화하는 거고 자동화하고는 됐지만 최적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화되고 최적화돼야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의 활용 분야는 분석, 예측, 최적화하는 모든 대상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으면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IoT,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뭐 GIS나 BIM이나 그 형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맨 위의 방법은 주로 이제 G나 지멘스에서 쓰는 프리딕스나 이제 마인드스피어들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그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 주로 하는 3D 익스피리언스. 저희는 와이저라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그 IoT나 AI 빅데이터 플랫폼 하는 기업들과 그 형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애드혹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개발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너무 많이 듭니다.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이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감지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주는 거. 그래서 가상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그 툴들과 연계해서 분석 예측 최적화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요거 가지고 열심히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IoT나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공간정보 플랫폼이 있고 이제 바스 기반 와이저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1번 가지고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는 현재 상태의 분석 예측 최적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미래는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된 상황에서의 분석 예측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바스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 같이 연동이 돼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서비스 디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수준에서 보면 이제 공간 정보는 정보 수준의 서비스, AI는 지식 수준의 서비스. 저희 바스 모델 기반으로 가면 지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제 스마트 서비스 수준을 잠깐 예를 들었던 건데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이 가상 실험을 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Y입니다. 목적. 근데 가상 실험을 왜 해야 되냐? 분석할 거냐, 예측할 거냐, 최적화할 거냐, 새로운 거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각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먹을수록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링 전문가, 그걸 가지고 또 구현할 수 있는 ICT 전문가가 상호 협동해야 이 모델을 잘 만들 수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틀을 깨야 혁신이 된다 그랬는데요. 근데 틀을 깨면 사실 개판되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 하려 그러면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육하원칙을 가지고 그런 육하원칙이라는 틀을 가지고 기사를 쓰듯이 이 모델링하는 틀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이 있고 그 틀과 개발 방법론을 잘 지원하는 그 와이저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모델 개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도 똑같은 대등한 산출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해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실험이면 우리가 현실 실험실을 만들어서 하듯이 가상에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비용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가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가상 실험을 하려면 실험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험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는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와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와이저라고 부른 이유는 좀 더 현명하게 하자. A를 빼버리면 WISR, YG 비교급이잖아요. 거기다가 AI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자 해서 와이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분야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플랫폼입니다.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시스템만 하는 거는 하나만 모델링하면 되는데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죠. 시스템 오브 시스템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동을 해가지고 가상 실험을 해야 돼요. 연합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플랫폼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뭐 각 분야별로 시뮬레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연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그 수준 자체가 그 이 IITP에서 제시한 수준인데요. 최고 수준에 와 있고, 그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자, 크게 보면 서비스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그 이 모델도 어디까지 만들 것이고, 우리가 R&D부터 우리가 사업화까지 어디까지 쓸 거냐를 잘 정해서 현재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좌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DX 전략을 수립하려 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가상 실험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데이터는 그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필수 재료입니다. 정보기술과 AI 기술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북화 시대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혁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상 변화를 쫓아가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본질, 그다음 변하지 말아야 할 목적, 이것들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트윈 개발의 가상 실험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